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BMW XM 출시됐을 때 2년 전에 아마 제가 BMW 삼천리 안양에서 우리 군포에 노보스 게러지가 인더스트리가 있을 때 거기서 찍었는데, 지금에 와서 재조명은 첫 번째 이유는 판매 촉진입니다. 이 차의 판매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오빵떡 지점장님의 개인적인 압력이 조금 있었고, 제가 자발적으로 그거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게 몇 가지 있다, 칭찬할 만한 게, 그래서 받았고, 근데 이 차를 지금 받아서 한 달째 타고 있는데, 한 달 동안 제가 영상을 안 찍었던 데는, 원래는 캠핑장에 가서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고, 추석 때 또 노느라고 못 찍었고,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놀아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뉴스에서, MBC 뉴스에서 뭐 KBS 뉴스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또는 뭐 수입선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판매량이 엄청 올라갔다. 그리고 최근에 뭐 테슬라 전기차 화재 문제, 벤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청라 아파트 화재부터 해가지고 전기차의 인기가 시들시들해지면서 하이브리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노사장이 3, 4년 전부터 앞으로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궤도보가 될 거다. 여기를 우리가 반드시 하이브리드를 좀 많은 활용을 한 다음에 전기차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노사장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내가 더더욱더 확신했고, XM은 제가 추석 때 놀면서 이 차를 많이 타보니까 일단 돈 많은 사람들의, 제목처럼 있는 자들의 장난감, 돈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는 이거만한 차가 없어요. 왜냐? 전기차랑 내연차를 따로따로 살 필요도 없고, 포스나 옵션이나 뒷방, 이 자동차가 사실 갈 때 이 뒷방이 되게 좋은데, 얘가 뒤에는 약간 띨빵하게 생겼는데 머플러가, 대박의 머플러가 들어가 있어요. 머플러 일단 소리가, 밤에 제가 야간에 쏠 때 잠깐 영상을 넣을 건데 지금 잠깐 넣어드릴게요. 자, 중량을 거스를 수 없고 질량의 법칙 어쩌고 저쩌고 맞는 말이죠. 무겁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차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이게 뭐 높은 속도에서, 정말 높은 속도인데 브레이크 낮에랑 좀 달라요. 오늘 아까 내가 여기 오면서 좀 쏘면서 지져줬더니 역시 또 빨라지니까 BMW답게 또 M 컴포짓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 그냥 돼지 멱다는 소리가 그냥 나면서 그리고 달릴 때 이렇게 전기 모터와 엔진의 합산 출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은 뭐 재미가 없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전기차도 재밌는 타이칸이 있고, 테슬라에도 모델 S, 뭐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어요? 아우디에 뭐 이트론 GT가 있고 막 그런 것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와 내연차의 짬뽕이니까 재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 이 차를 타면 그런 것들은 뭐 거의 잊어야죠. 지금 이 높은 속도에서 말이죠. 얘가 브레이크를 세게 때릴 때 아주 빨라지면 정말 앞으로 일단은 200 정도에서 때려 밟아도 노즈다운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노즈다운이 일단 안 생기고, 그리고 또 뒤쪽에서의 배터리 무게가 있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딱 때렸을 때 뭔가 이렇게 자세 제어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무겁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도 굉장히 맘 놓고 좀 세게 밟아줘도 큰 문제가 없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맘 놓고 좀 조져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막 쏴주면은 이건 뭐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게, 중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능력자들의 부자들의 장난감이라고 하는 이유가, 웬만한 SUV도 사실 200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는 약간 좀 심장이 쫄깃쫄깃 하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을 내가 아까 이제 지금은 이제 주변에 차들이 있으니까 위협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왔다리 갔다리를 안 하는데 170, 80, 뭐 90에서 왔다리 갔다리가 별로 그래 크게 신경 쓸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장난감이 많고, 예전에 내가 2년 전에 그때는 약간 날씨도 춥고 해서 내가 좀 중량급의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을 맘 놓고 조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이 담력 세팅이 안 돼서 그렇게 못 몰았는데, 얘네 BMW가 왜 이 차를 M 패키지 클럽에서 놀게끔 하는지 요번에 비로소 제가 확실히 알게 된 거죠.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지만 고성능 전기차처럼 정말 맘 놓고 재밌게 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차다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요. 정말 진짜 마음에 듭니다. 주간 리뷰 넘어갑니다. 보셨죠? 얘가 달리면 주위를 다 압도할 만한 그게 있고, 제가 또 좋은데 이런 데 가서 차를 세보니까 지바겐이 싹 들어오는데, 사실 지바겐이 얘보다는 레벨이 높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온로드 주파성에서는 얘랑 게임이 안 되죠. 지바겐은 아예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지바겐 오너가 옆에 딱 세웠는데 뭔가 약간 야시를 먹은 듯한 표정이 보였었어, 나한테. 근데 이 차가 그럴 만한 포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가 좀 안 좋아하는 데는 운동 성능에서 무게 증가, 중량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제가 좀 싫어하는데, 얘는 그런 게 일단 싸그리 몽땅 다 카바를 칠 수 있는 성능이 좀 있고, 제가 이제 플러그인 오너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엔진의 오일 온도, 냉각수 온도가 뜨잖아요. 보통 우리가 플러그인들이요, 아침에 딱 시동을 걸면 시동을 어떻게 거냐, 저 까먹었네. 이게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너 왜 웃어 임마. 이게 이거구나.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랩터를 타고 다녀가지고, 이게 보통은 이제 시동을 껐잖아요. 내가 이제 타서 시동을 딱 걸면 엔진이 안 살아나요. 엔진이 안 살아나고, 이제 메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얘가 15kWh인가 그 정도가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고요. 그러면 이 배터리의 잔량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에어컨 컴프레셔나 모든 것들이 뭐 12V 일반 그 액세서리류 배터리의 전원으로도 움직이지만, 큰 전력을 소비하는 그 에어컨 컴프나 이런 것들은 리튬이온 배터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서도 작동이 되니까 에어컨이랑 다 잘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시동을 걸면요, 여기 보면 냉각수 온도랑 오일 온도는 제가 지금 좀 전에 시동을 걸었는데 얘네가 00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제일 낮은 데가 있잖아. 그럼 이제 전기로 가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전기로 가잖아요. 전기로 가다가 보통 이제 이 오너들이 전기 배터리를 저녁에 충전을 해서 가득 차게 되면 한 만 몇천 원까지 아마 만원 왔다리 갔다리 충전이 될 텐데, 달리다가 얘가 사실 일반적으로 악셀을 밟으면 120km, 130km, 140km까지도 전기 모터로 가요. 근데 한 출발부터 완전히 그 악셀레이터를 진짜 급출발로 세게 때려박지 않는 이상은 엔진이 웬만하면 안 살아나거든요. 근데 속도가 80, 90, 100 정도 돼서 모터는 이제 뒤로 갈수록 마력이 모자르게 되잖아요. 토크는 세게 나오지만. 그래서 전기차들이 이제 고속에서의 불리함이나 전비의 떨어짐이 좀 심하게 가중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별도의 고성능 모터나 2단 감속기를 장착을 하고 이러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90km, 100km를 가다가 급하게 악셀레이터를 딱 밟으면 모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엔진이 빵 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게, 나는 전기로 충분히 가니까 이렇게 가다 딱 밟으면 이제 엔진이 살아났잖아. 엔진이 살아나면 빵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인데도 내가 세게 가기 위해서는 출력이 근데 만약에 내가 별도의 아이들링으로 워밍업을 안 하면 방금처럼 RPM이 방금 순식간에 4000까지 치솟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워밍업을 안 하면 냉각수 온도랑 오일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엔진이 갑자기 빵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밤새 차를 세워놨는데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풀악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엔진과 미션에 데미지가 있겠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도요타의 PSD 미션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플러그인들은 미션의 토크 컨버터의 테두리 쪽에 회전 모터가 있기 때문에 토크 컨버터 쪽에 모터의 회전도 미션의 기어비를 통해서 출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션도 계속해서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엔진이 살아남과 동시에 4000rpm으로, 그러니까 아니 누선이야, 출발하자마자 4000rpm을 땡기는 무시간 놈이 어딨어. 지금 출발하자마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모터로 이렇게 가다가, 모터로 가면 미션이 계속 움직이니까 미션 온도는 그래도 한 60도 70도까지는 오르거든요. 미션의 토크 컨버터 테두리에서 이 모터의 회전자가 돌기 때문에 미션 오일이 미세하게 온도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동력이 나가면서 미션의 그 다판 클러치랑 유성기어 세트가 다 돌면서 동력이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미션은 살짝 데펴지는데 엔진은 안 데펴지죠. 근데 엔진이 안 데펴지는데 전기로 신나게 막 이렇게 가다가 전기로만 끝까지 가면 되는데, 달리다 보면 얘 같은 경우는 합산 출력이 500마력이 넘는데 어떻게 전기로만 달립니까? 당연히 악셀을 밟게 되겠죠. 있는 자들의 장난감이죠. 근데 그때 엔진에 데미지가 갈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얘를 수동 모드로 놓으면 엔진이 무조건 살아나요. 근데 수동 모드로 놓을 때는 주행 중에 놔야 되는 거지, 아이들 상태에서는 또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얘를 스포츠 모드에다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엔진이 워밍업으로 들어갑니다. 내연기관처럼. 이 상태에서 엔진의 오일 온도를 최소한 70도 이상은 한 번 정도는 유지를 시켜놓고, 그러니까 전기로 달리다가도 중간중간에 신호에 섰을 때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해줘야 엔진 오일이나 이 냉각수를 어느 정도 데펴놔야 엔진이 살아났을 때 데미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이 XM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얘가 공차 중량이 어마무시하죠.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얘가 X7처럼 차체가 아예 큰 차는 아니에요. X5와 비슷한 차체 크기를 갖고 있는데 엄청난 중량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반적인 X5, X7의 대부분의 엔진 출고 사항들은 6기통 3000cc가 많죠. M50i나 M60i의 8기통 엔진이 적용된 모델들은 출고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M60이나 M50, M60은 이제 마일드 하브가 들어간 건데 걔네들은 앞에가 좀 무겁죠. 그래도 워낙 전체 중량이 있으니까 다른 5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다르게 얘는 전체 공차 중량도 큰데 앞쪽에 8기통에 그 50i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무게 편중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들어가는 꽤 부피 중량이 나가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전기차를 탔을 때 노사장님 무게 때문에 좀 거시기해요 뭐예요 그런 것들을 얘한테는 그런 핸디를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전체 중량도 무거운데 앞쪽에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 이 ZF8단 미션도 굉장히 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터가 토크 컨버터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얘네가 주는 밸런스나 공차 중량의 증가에서 생기는 핸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차를 타면 굉장히 무겁고 뭐한데도 브레이크도 들어갑니다. 냉간 상태에서도 살짝 밀리네요. 이름 나가리인데. 아무리 BMW라도 BMW 헤레비가 오고 포르쉐가 오고 페라리가 와도 중량 앞에는 강자가 없죠. 중량 앞에는 답이 없습니다. 얘는 이제 공차 중량이 있으니까 브레이크는 어느 정도 밀리는 거는 감안하고 너무나 시게 앞차랑 너무나 탁 똥찜을 놓고 가다가 급하게 밟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뭐 편집으로 빼면 안 되겠죠. 있는 그대로를 해야 되니까. 최근에 BMW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인 것 같은데 X7 그 다음에 7 시리즈 그리고 이 XM을 묶어 가지고 고급 라인에 대한 영업이 이제 마케팅이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스마트한 헤드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박민성 PD가 자막으로 나가는 걸로 여기선. 안녕하세요. 노브스 인더스트리 박민성 PD입니다.
BMW에서 GKL 럭셔리 세그먼트 라인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는데요. 이 럭셔리 세그먼트 라인업에 들어가는 차량은 7시리즈, 8시리즈, XM이 있고 i7, M8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럭셔리 세그먼트 라인업을 구매할 시 BMW에서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BMW 프리미엄 행사 및 전시 초청이 있다고 하는데 칸 영화제, BMW 코리아가 주최하는 국내 유일의 LPGA 대회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에도 초청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BMW 엑설런스 라운지에 초청이 된다고 하는데요. 매년 BMW 럭셔리 클래스 고객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한 행사입니다. 또한 이런 럭셔리 라인업 차량을 출고할 시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VIP 차량 인도 기념 서비스도 진행해주고 해외 출국 시 차량 보관 및 케어, 그리고 항공 왕복 셔틀 서비스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제주도 여행 시에는 BMW 럭셔리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하고 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스파 및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GKL 럭셔리 세그먼트 말고 소형차는 UKL, 중형차는 MKL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나눠놨다고 해서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BMW 삼천리 모터스 안양전시장 5주년 지점장님한테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해준다고 하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요 이제 BMW의 고급 라인, 그러니까 이제 인피니티가 닛산의 고급 라인이고 어큐라가 혼다의 고급 라인이고 렉서스 도요타의 고급 라인처럼 BMW도 독일 프리미엄 독삼사 프리미엄 이 라인에 들어가는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BMW 자체에서 또 고급 라인을 해서 뭔가 마케팅을 새로 편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고급 라인의 차를 고객분들한테 이제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 제가 7시리즈 오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하의 5시리즈, 3시리즈 오너들을 안 좋게 하진 않겠죠. 당연히 다른 것들도 따라올 텐데,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것도 이 영상에 녹아있고. 자, 이제 이 XM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모터로 달리는 건 사실 어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 간에 모터 주행이 잘 되죠. 근데 얘는 모터 주행을 할 때 내연기관과 굉장히 흡사한 느낌이 들어요. 전기차인데 왜냐? 미션을 통해서 동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모터로만 주행할 때도 주행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앞쪽에 서스펜션의 이 채택도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엔진이 살아날 때 이 BMW 하이브리드 기술에 빛나는 기술이 나오는데 뭐냐? 엔진이 빵 살아나잖아요? 엔진이 살아날 때 얘네는 다른 하이브리드들, 도요타 같은 경우는 아예 PSD 미션이고, 혼다도 클러치가 들어가고, 현대기아 미국 애들도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대부분 미션에 클러치를 넣는단 말이에요. 클러치를 넣어서 동력 전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미션에 토크 컨버터 자리에 모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터를 집어넣고 토크 컨버터를 넣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기술 개발이라든가 거기다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런 회사들은. 근데 BMW는 지네가 투자해서 만든 게 아니라 ZF 미션 회사에서, 지금은 ZF가 빌스테인을 인수했잖아. 빌스테인이랑 같이 있는데, 이 ZF가 이 ZF 8단 미션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미션을 각각 다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는 요 차에 원래 이 ZF가 마일드 하브나 일반 하브에서는 토크 컨버터랑 다판 클러치를 반반 섞어서 씁니다. 얘네가 되게 높은 기술이거든요. 근데 요 플러그인 하브에 와서는 토크 컨버터를 빼버려요. 토크 컨버터를 빼고 다판 클러치가 들어가는데, 다판 클러치의 용량이 굉장히 큰 게 들어가요. 게트락이나 그 다음에 또 그라지오 미션 회사들처럼 슈퍼카들이 전용으로 쓰는 그런 멀티 다판 클러치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데, 원래 이 ZF는 하이브리드나 마일드 하브에서 토크 컨버터랑 다판 클러치를 반반 쪼개서 역할 분담 수행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이 방대한 프로그램 로직에서 오는 뭔가 미묘한 좀 이질감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는 토크 컨버터를 아예 빼버리고 굉장히 큰 다판 클러치를 넣어서 동력이 들어올 때
일반 하이브리드나 마일드하브는 엔진과 함께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뭐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로직들이 계속 개입을 해야 되는데, 얘는 전기 모터 힘이 워낙 세다 보니까 지금 전기 모터로도 저 엔진 금방 살아나잖아. 근데 얘네가 다판 클러치가 붙고 떨어질 때 이진감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우선권이 엄청난 출력의 전기 모터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모든 회전에 대한 우선권과 제압권을 갖고 나가니까 다판 클러치가 붙던 엔진이 살아나던 8기통 엔진에 400마력이 넘는 엔진님이 살아나다 하더라도 동력 전달의 이질감은 운전자한테 느낄 수 없게 해줘요. 그리고 그런데 코너 돌 때 보면 얘는 그냥 짤 없죠. 브레이크 이제 열 좀 받으니까 잘 듣긴 한데 좀 부족하네. 근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네는 내가 차를 굉장히 거칠게 몰잖아요. 막 이렇게 엔진과 미션, 그 다음에 전기 모터의 활성화, 엔진만 돌 때, 엔진이 돌면서 배터리를 충전할 때 다시 밟아갖고 모터가 먼저 출력, 여기 보면 계기판에 출력 곡선이 다 나와요. 지금 낮이라서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파란색으로 얇은 줄로 이렇게 꺾이는, 화살표 모양으로 꺾이는 게 전기 모터고, 엔진은 빨간색으로 돼서 일반 RPM 게이지처럼 드러나오는데, 이렇게 살아나건 어쨌든 간에 동력이 붙고 떨어지는 거는 운전자한테 아예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선생님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다 그렇게 되는데 왜 XM한테만 그렇게 후하게 점수를 주십니까? 부드럽게 달릴 때는 다 이렇죠. 다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도 이렇게 막 세게 밟았듯이 밤에 제가 집에 갈 때 막 200 한 막 50, 60 막 이렇게 쏘고 갈 때도 급브레이크를 밟던 차선 변경도 회전 코너를 빠져나가면서 차 막 약간 슬라이드로 미끄러지면서 풀악셀을 당겨도 얘는 언제나 시종일관 모터가 모든 우선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력의 연결과 떨어짐, 전기차처럼 움직일 때도 내연차의 미션을 통해서 동력이 전달되는 것처럼 모터의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이브리드 이 시스템 짜증나네. 항상 하이브리드는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 하이브리드가 각광을 받고 지금의 어떤 에너지원에서 또는 자동차의 동력 계통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단점은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엔진과 모터, 배터리의 개입으로 인해서 서로 넣었다 뺐다를 하면서 운전자를 완벽하게 속이거나 운전자한테 완벽하게 만족도를 줄 수가 없어요. 왜? 프로그램 로직이 사람이 느끼는 이 감각을 앞서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어쨌든 세팅된 프로그램 로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여러 차를 운전하면서 내 몸으로 터득한 운전 주행 질감에 대한 이 감각을 프로그램이 앞서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BMW는 이거를 내연기관하고 똑같이 또 딱 밟아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연차랑 똑같은 느낌. 이게 누사장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대단한 겁니다. 어떠한 하이브리드도 어떠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른 제조사의 차들은 이런 세팅값을 주지 못해요. 이 세팅값이 가능한 건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BMW한테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대부분은 ZF 미션이에요. ZF의 이 8단 미션을 ZF사가 전기 모터와 다판 클러치의 하드웨어적인 동작의 제어와 프로그램의 어떤 프로그램 로직, 개입과 빠지고 넣고 빼고 하는 이 프로그램 로직을 기가 막히게 세팅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BMW가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냥 XM만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가 집에서 편도로 출근 거리가 70km거든요. 얘를 과속을 하지 않고 충전을 가득 한 채로 내가 집에서 출근을 하면 배터리가 한 5분의 1 정도 남아요. 내가 70km, 그러니까 얘가 살살 달리면 90km 가더라고요, 전기로만. 근데 이 차를 타고 전기로만 왔다 갔다 충전을 꽂고 이렇게 하는 건 낭비죠. 왜? 그럴 거면 전기차를 타던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를 샀어야죠. 얘는 막강한 성능을 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전기로도 타지만 악셀을 중간중간 밟아가면서 막강하게 이 출력을 즐겨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그리고 얘는 충분히 출력을 즐길 때 차가 스테빌리티,
안전한 모든 것들을 운전자한테 제공을 합니다. 웬만한 내연기관 SUV들도 얘한테 비비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모터와 엔진이 한꺼번에 출력을 쏟아낼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그 힘이 있어요. 그 힘하고 배기 사운드가 아까 밤에 제가 달릴 때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배기 사운드가 진짜 매력적이죠. 배기 파이프가 굉장히 설계가 잘 돼 있거든요. 이게 원래 2년 전에 나올 때는 얘보다 배기 소리가 더 컸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환경부의 소음 규제 문제 때문에 얘가 배기 사운드 데시벨이 조금 낮아졌어요. 한 3dB에서 5dB 가까이가 낮아진 것 같은데 초창기 모델은 장난 없었죠. 근데 이제 AS를 받으러 가거나 서비스를 받으러 가면 얘네가 프로그램 로직을 통해서 이걸 좀 줄이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팝콘 소리도 좀 많이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얘도 팝콘 소리가 잘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차는 일반인들이 연비와 출력과 재미와 전기차 모두를 위해서 사야지 못 사요. 2억이 넘잖아요. 누가 삽니까? 어차피 이 차는 카이엔 터보가 됐던 뭐 고성능의 SUV나 비싼 뭐 타이칸, 그 다음에 뭐 아우디 이트론 GT 같은 비싼 전기차, 그러니까 돈 많은 분들, 여유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여유 있게 차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 차가 들어갈 것 같은데, 얘는 장난감처럼 갖고 놀 수 있는 재미적인 요소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조용히 운행이 필요할 때는 스텔스처럼 전기차 모드로 아무렇지 않게 주행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재력 있는 분들이 뭐 모양이 그래서 뭐 BMW니까, 제가 한 달 내내 타고 다니면서 느낀 건데 포스로 어디 가서 잘 안 꿀려요. 간혹 벤츠의 브랜드나 포르쉐의 브랜드 밸류를 너무나 중요시하는 분들한테 부족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얘는 포스에서, 성능에서, 실내 옵션에서 별로 안 쳐집니다. 단 뒷자리 의자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X7 멘치로 만들어 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오디오는 바워 엘킨스가 사실 제가 조금 짜증나는 게 제 차보다 오디오가 좋아요. 근데 BMW 차들 전차종 중에 가장 오디오가 좋은 차가 뭔지 아십니까? 오디오 중요시 하시는 소비자분들 있잖아요. BMW iX 고급 버전, 고성능. 걔는 오디오도 다른데 이 방음이 아예 걔는 완전 잠수함이에요. 창문 닫았잖아요? 음악을 크게 틀어도 바깥에서 음악 소리가 안 나가요. 그 정도로 밀폐 차압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걔는 오디오가 끝장납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BMW iX의 좀 고사양 버전을 사면 오디오는 뭐 파나메라의 붐메스터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롤스로이스의 진짜 최고급 오디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차들은 BMW iX 고성능 버전에 들어가 있는 그 오디오가 아마 다 씹어 먹을 거예요. 밀폐가 잘 돼 있어서. 근데 얘도 오디오가 되게 좋아요. 옵션 좋고. 그래서 저는 돈 많은 행오나 능력자분들, 엄한 차 사서 괜히 샀다, 이거 처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때리지 마시고, XM을 사면 본인들이 뭐 벤틀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차가 있을 때 가끔 좀 약간 좀 평범해 보이고 싶을 때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럴 때 이 BMW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차가 더없이 좋을 거고, 현재 BMW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이 고급차 라인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박명성 PD가 이제 자료를 많이 올려놓을 거예요. 요걸 보시고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됩니까? 오빵떡 지점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돼요. 일로 전화하셔서, 노사장이 이렇게 팍팍 밀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돈 문제 아닙니다. 의리, 그 다음에 신뢰 문제, 그리고 저는 BMW의 최근의 행보, 그리고 그동안 BMW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ZF와의 돈독한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그렇고, 전기차가 됐던 하이브리드가 됐던 내연차의 현재 BMW의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세팅값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제가 칭찬하는 거고, 5시리즈는 살짝 아쉽죠. 그래서 제가 5시리즈는 많이 칭찬을 안 하는 건데, 어쨌든 최근에 7시리즈와 X7, 이 XM은 노사장이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요소들이 듬뿍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율로 전화해서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가 없을 겁니다. 야간 영상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차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저는 그럼 다음 주, 아니 이번 주죠, 레인저 랩터를 위해서 트락셀 하겠습니다.